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기업 노퍽 서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의 속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미국 동부 물류를 꽉 쥐고 있는 핵심 기업 바로 노폭 서던이죠. 근데 말이죠. 과연 지금이 이 회사에 투자할 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때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노폭 서던.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지금의 거대한 철옹성을 쌓았는지 또 그 성을 흔들었던 위기는 뭐였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자로서 봤을 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각각 무엇인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부의 철도 거인. 여러분, 노폭 서던을 그냥 기차 굴리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가 어떻게 미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뭐랄까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폭 서던의 힘? 그 비밀을 알려면 복점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동부철도 시장은 딱 두 회사, 노폭 서던이랑 CSX가 나눠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와서 누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새로운 철도를 깔겠어요? 땅 사는 것부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뭘로 돈을 버는지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인터모달, 여러 가지 산업재를 옮기는 일반 화물, 그리고 전통적인 돈줄이죠. 석탄. 마지막으로 화학 제품이나 농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인터모달이에요. 이게 앞으로 노폭 서던의 성장을 이끌어갈 진짜 엔진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석탄으로 쌓아 올린 요새. 지금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포크 서던이 어떻게 지금의 이 깨지지 않는 성을 만들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지금의 노폭 서던을 만든 결정적인 두 순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982년 두 회사가 합쳐져서 지금의 이름으로 탄생한 거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1999년이에요. 경쟁사였던 컨웨이를 인수하면서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컨웨이 인수가 그냥 회사 몸집만 불린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동부 해안의 핵심 항구들이랑 공장지대를 잇는 그야말로 황금 노선들을 싹 다 장악하게 된 거죠.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노폭 서던의 진짜 힘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나 단단해 보이던 이 철옹성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023년 정말 끔찍한 사고 하나가 터지면서 잘 나가던 이 회사의 모든 것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바로 2023년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탈선 사고입니다. 그냥 사고가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열차가 탈선한 정말 최악의 사고였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회사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이후의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정치권에서는 난리가 났죠. 규제 기관들도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은요? 돈 아끼려고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회사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노폭 서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도 업계 전체가 신봉하던 PSR, 그러니까 정밀 철도 운영이라는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이 PSR이라는 게 뭐냐면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직원은 줄이고 기차는 더 길게 만들고 근데 이런 효율성 추구가 결국 안전을 내팽개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터져 나온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안전으로 달리는 미래. 이렇게 사방에서 얻어맞는 위기 상황에서 노폭 서던은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할까요? 그들의 계획은 바로 회사의 전략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데 있었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계획을 한번 보시죠. 크게 네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 AI나 드론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둘째, 사고 때문에 무너진 서비스 퀄리티와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리겠다. 셋째, 그동안 너무 효율만 따졌던 PSR 전략에 안전 제일 문화를 접목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모달처럼 앞으로 잘 될 사업에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노퍽 서던이 쌓아 올린 단단한 성, 그리고 그 성을 뒤흔든 거대한 위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일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투자자들이 겪는 고민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왼쪽에 기회 요인, 즉 강세론을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린 깨지지 않는 복점 구조, 이거 정말 무시 못하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또 꾸준히 돈을 잘 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위험 요인을 볼까요? 사고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나갈지 모르는 법적 리스크, 점점 깐깐해지는 정부 규제, 경기가 나빠지면 타격을 입는다는 점, 그리고 석탄 사업이 저물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리스크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법적 리스크입니다. 사고 때문에 미국 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큰 규모의 벌금이나 소송을 걸어올지 이건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노퍽 서던이라는 이 거대한 열차는 과연 기회라는 역을 향해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험이라는 벽에 부딪혀 멈춰서게 될까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종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몫입니다.